안녕하세요. 시크릿 캐나다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처음 도착하면 렌트를 구해야 하는데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너무나 검색 방법이 가지각색이라 혼란스러우셨죠? 한국과는 전혀 다른 방법에 멘붕 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제 영상에서는 심플하고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렌트를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렌트를 구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캐나다는 땅이 넓어서 주별로 렌트 구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방법은 realtor.ca라는 사이트에서 렌트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검색창에 원하시는 주 이름 또는 도시 이름을 적어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숫자가 아주 많죠. 여기에서 필터를 누르신 후 트랜잭션 타입을 렌트로 바꿔주세요. 그러시면 렌트로 나온 매물이 지도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숫자를 누르시면 렌트비와 방 개수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다른 도시를 보고 싶으시면 주소창에 도시 이름을 넣어주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지도에서 렌트 매물과 렌트비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필터에서 렌트 비용을 미리 설정하시고 렌트를 보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자신의 원하는 가격대의 렌트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키지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역을 먼저 바꾸신 뒤 카테고리에서 렌트를 찾아 클릭해 주시면 해당 도시의 렌트비와 가격과 렌트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위니펙이나 세스케추안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 해당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 주세요. 세 번째 방법은 크랙스리스트에서 렌트를 찾는 방법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일단 맵에서 지역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밑에 지역 리스트에서 지역을 고르신 뒤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 선정 후 하우싱에서 아파트를 클릭해 주시면 해당 지역의 렌트 매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렌트페스터라는 사이트에서 찾는 방법입니다. 위의 사이트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을 고르신 뒤 들어가시면 매물들이 아주 많죠. 여기서 숫자를 클릭하시면 지역에 나와 있는 렌트 매물에 대한 렌트비와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지역뿐 아니라 맵을 이동하시면 다른 지역의 렌트 매물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이 사이트에서는 매물을 클릭하시고 랜드로드에게 다이렉트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렌트 구하기에 앞서 렌트 구하기 전 주의하셔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캐나다도 사기가 많습니다. 보통 집을 보여주지 않거나 집주인이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집을 보여주고 나서 디파짓을 일단 입금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집이 마음에 들어서 집을 보고 예약금식으로 디파짓을 걸어두지만 저라면 그 방법보다는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신 뒤 디파짓을 내고 집을 얻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렌트를 알아보실 땐 집주인이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크레딧 점수나 현재 일하고 있는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한국에서 처음 오게 되는 분들은 직업도 없고 크레딧이 없다 보니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이죠. 그래서 몇 달치 디파짓을 먼저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 방법보다는 보통 통장 잔고 증명을 하고 그 이후에 집주인에게 레터를 써서 렌트를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렌트를 알아보실 때 이 점을 모르시면 렌트에서 사는 내내 고통받으실 수 있으니 어떤 점을 체크하고 렌트를 계약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층간소음. 저는 이거 체크 안 했다가 1년 내내 20시간 음악 트는 이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불면증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보통 캐나다의 콘도들은 고층 빌딩이 아니면 목조로 지어지다 보니까 층간소음이나 옆집 소음에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 렌트를 알아보러 가실 때는 층간소음이나 옆집, 윗집, 이웃이 어떤지 너무 소음에 취약한 집은 아닌지부터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임대기간. 보통 렌트를 계약할 때는 1년 렌트 계약이 보편적이지만 가끔 이상한 집주인을 만나는 경우 2에서 3년을 계약서에 적어놓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면 계약서에 있는 계약 날짜로 페널티를 요구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꼭 계약 전 계약 날짜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
같이 살아야 할 사람, 혹시나 혼자가 아닌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계약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말해주세요. 계약 후 같이 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렌트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큐리티 디파짓. 주마다 이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계약할 때 한 달치 렌트비를 미리 내야 하거나 한 달치 렌트비를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계약이 끝나고 나면 렌트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요. 하지만 아주 못된 집주인들은 이 돈이 자기 돈인 것 마냥 돌려주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디파짓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디파짓 돌려받는 부분을 꼭 체크하세요. 다섯 번째, 입주 전 사진을 꼭 찍어두세요. 보통 렌트 계약을 하고 나서 입주 전에 집의 페인트 컨디션이나 카펫, 마룻바닥, 냉장고, 오븐, 화장실 등등 이런 모든 걸 다 찍어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렌트 계약이 끝나고 나면 망가진 부분을 수리한다면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사진을 보여주고 계약서에 이 부분에 대한 데미지가 있었다는 걸 증명한다면 억울한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렌트 하시기 전에 렌트비에 유틸리티가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캐나다는 보통 렌트비에 수도 가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전기세나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은 이 모든 게 포함인 콘도도 있으니 렌트비 가격 비교를 할 때 이 유틸리티 비용이 포함인지 아닌지 꼭 체크해 보신다면 렌트비를 세이브 하실 수 있겠죠. 일곱 번째, 월 페이먼트 방법. 캐나다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체크북이라는 체크 종이에 월마다 얼마씩 적어서 집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굉장히 불편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방식이 싫을 땐 집주인에게 이트랜스퍼라는 한국의 온라인 뱅킹과 비슷한 방법으로 페이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매달 집주인을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차장. 콘도 렌트인 경우 주차장 자리가 모자르거나 세대수마다 할당량이 다른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계약 때 체크 안 하고 나중에 차 사고 나서 콘도 매니지먼트에 물어봤다가 달마다 몇백 불을 더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렌트 전에 주차장 스팟 꼭 확인하세요. 아홉 번째, 애완동물. 캐나다는 콘도와 하우스마다 애완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애완동물을 몰래 키우다가 집주인이 알게 되면 계약 위반으로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거나 세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에 꼭 확인하세요. 열 번째, 흡연. 캐나다는 대마가 합법이 되어서 콘도 중에서도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콘도는 대마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되도록 흡연이 금지인 콘도나 공기순환이 잘 되어 있는 콘도인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1번째, 쥐랑 베드버그. 오래된 동네일수록 쥐나 베드버그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콘도를 방문하시고 건물의 주변이나 건물 안의 위생 상태를 꼭 체크해 보세요. 캐나다에서는 베드버그가 나오게 되면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며칠을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깨끗한 콘도나 청소를 자주 하는 콘도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우범 지역에 있는 콘도들이 싸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콘도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예전에 콘도 전체의 30%가 깽이 살던 콘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총격전이 일어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 콘도를 구하실 때는 안전한 지역을 먼저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오시게 되면 뭐가 뭔지 잘 모르셔서 무턱대고 렌트를 잘못 얻었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꼼꼼히 잘 살펴보신 다음 마음에 드시는 렌트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